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수출 17.3% 급증, 반도체 45.9% 폭등. 숫자만 보면 진짜 대박입니다. 와,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싶다가도 딱 한 가지가 걸려요. 내 통장 잔고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월급 통장 열어보면 세금, 보험료 빠지고 카드값 나간 뒤에 남는 금액은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든 느낌일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뉴스에서 호황 소리 나올 때도 가게 매출 그래프는 그대로거나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려한 숫자들을 그냥 뉴스 소음이 아니라 내 커리어, 내 사업, 내 자산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을 같이 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신호를 챙겨봐야 할지, 그리고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까지 그림이 꽤 구체적으로 잡히실 거예요. 먼저 현실부터 짚고 갈게요. 뉴스에서 말하는 건 항상 나라 전체 평균입니다. GDP, 수출, 성장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내 회사, 내 동네, 내 가게의 체감 경기예요. 이 둘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보는 단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 그 협력사,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는 지금 꽤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네 음식점, 미용실, 오프라인 소매점은 재료비, 인건비만 오르고 손님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좋다는데 나는 왜 더 힘들지? 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아, 그냥 경제 뉴스 안 볼래. 내일만 할래. 문제는 그렇게 살면 판이 바뀌는 시점을 항상 제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오면 준비된 사람은 올라타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대로 맞아요. 이걸 피하려면 최소한 한국 수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 쉬운 버전으로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수출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공화국. 올해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 1천억 달러를 넘길 거라고 전망이 나와요. 숫자는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엔진이 거의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7.3% 늘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는 무려 45.9%가 뛰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업종은 아직 회복이 덜 된 곳도 있습니다. 즉, 한국 수출이 좋아졌다는 말은 사실상 반도체가 미친 듯이 좋아졌다는 말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위험 신호일까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잘 나갈 때는 말도 안 되게 잘 나가고 꺼질 때는 진짜 훅 꺼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구간이 오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수출 숫자예요. 국가 통계상으로 수출 증가율이 갑자기 둔화되거나 역성장 구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게 뭘까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입니다. 공장 증설, 장비 구매, 신규 프로젝트를 줄이기 시작하죠. 투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채용도 줄고 연봉 인상폭도 줄어듭니다. 이미 채용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진이 밀리거나 보너스가 줄어드는 식으로 체감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대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 협력사, 그 주변 자영업자, 그 지역 상권까지 같이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이 서로 관세 올리고 보조금 뿌리고 자기 편만 챙기는 시대입니다. 반도체 쇼크가 오는 순간 사이클 하나가 아니라 정책, 환율, 관세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 수출이 반도체에 몰려 있다는 건 호황일 때는 대박이지만 쇼크가 올 때는 같이 떨어지는 폭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업종과 회사가 이 지형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종이에 세 줄만 적어보세요. 첫 줄,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 둘째 줄, 회사가 하는 사업 한 문장으로. 셋째 줄, 이 회사의 매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략적인 구조. 예를 들어 A전자, 반도체 장비 납품, 매출의 70%가 해외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식이죠. 혹은 B물류,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대기업 수출 물량 의존도 높음.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C카페, 인근 사무실, 학원 수요 80%, 배달 20%처럼 손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회사, 내 가게 매출이 한국 수출이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가? 아니면 수출이 좋아져도 별 상관없는 구조인가? 반도체, IT, 수출 물류와 직접 연결된 회사라면 호황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 업종이 내수 위주, 전통 제조, 구조 전환이 느린 분야라면 지금 판에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걸 적어놓고 나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성장 스토리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는 내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증권 앱을 열고 그냥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 FTF 펀드 비중 중에 반도체 IT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 40%, 2차 전지 30%, 미국 빅테크 ETF 20%, 나머지 10%는 잡주. 지금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엮인 자산들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겠죠? 반도체 IT 30%,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배당주 30%, 현금, 채권 20%, 나머지 20%는 실업용 성장 섹터. 여기서 포인트는 정답 포트폴리오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한 사이클에 몰려있지 않은지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 아래 링크 1에 개인이 거시경제,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책들을 묶어둘게요. 그 책들로 기초 체력을 쌓아놓으면 어떤 뉴스가 나와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년 커리어 사업 플랜입니다. A4 용지 한 장 꺼내서 이렇게 4칸을 나눠보세요. 1칸, 지금 하는 일. 2칸, 1년 뒤. 3칸, 3년 뒤. 4칸, 최악의 상황 대비. 첫 칸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일과 강점을 적습니다. 반도체 장비 영업 5년차, 영어, 일본어 가능, 고객사 네트워크 있음 같은 식으로요. 두 번째 칸에는 1년 뒤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상태를 적습니다. 반도체 업계 안에서 더 좋은 포지션으로 이직일 수도 있고 동일 회사에서 직무만 살짝 바꿔서 데이터를 더 다루는 역할로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칸, 3년 뒤에는 좀 더 과감하게 적어도 됩니다. 반도체 쪽 경험을 살려서 다른 성장 산업으로 옮겨가기, 현재 업계 안에서 팀 리더 포지션까지 가기 같은 목표죠. 마지막 네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도체 사이클이 망가지고 회사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나는 뭘 할 것인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 B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 플랜을 쓰는 과정 자체가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연습입니다. 실제로 일이 터졌을 때
백지 상태에서 멘붕 오는 것과 한 번이라도 시나리오를 적어본 사람의 반응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국 수출은 지금 반도체 덕분에 숫자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나는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 차이는 나라 평균과 내 현실의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메시지는 딱 3가지였습니다. 하나, 내 업종, 내 회사가 이 수출 구조에서 어디에 있는지 적어보기. 둘,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IT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체크하기. 셋, 3년 커리어 사업 플랜을 한 번이라도 종이에 그려보기. 앞으로 수출 반도체 뉴스가 나올 때, 지금은 반도체가 끌고 가는 구간이구나. 내 업종은 이 흐름에서 어느 쪽이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1에는 제가 참고하는 경제 산업 구조 책들을, 링크 2에는 공부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모니터, 책상, 의자를 모아둘게요. 환경과 정보만 바뀌어도 같은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채널이 그 변화에 같이 동행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 업종을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업종별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